면회실의 시계는 언제나 조금 느리게 가고 있었습니다. 초침이 한 칸 움직이는 동안 사람의 마음은 몇 번이나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. 저는 그곳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앉아 있었습니다.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으려 애썼지만 나이가 들면 자세보다 마음이 먼저 구부러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. 면회실 의자는 늘 차가웠고 손잡이는 지나치게 반들거렸습니다.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그 위를 스쳐갔을 테니까요. 제 아내는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. 치매병동 유리창 너머의 세계에서요. 처음엔 이름을 잊었습니다. 그 다음엔 제 얼굴을 낯설어 했고 마지막엔 제가 누구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저는 누구세요? 그 질문을 처음 들은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부러 한 정거장을 지나쳐 내렸습니다. 집에 바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. 문을 열면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. 면회실에서는 늘 같은 풍경이 반복됐습니다. 울음을 삼키는 사람,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만 붙잡고 있는 사람, 그리고 저처럼 웃는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. 아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, 제가 울지 않도록요.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말을 걸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. 여기 오는 길에 은행잎이 많이 떨어졌더군요. 당신이 좋아하던 호떡집은 아직 그대로 있더군요. 아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저는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. 제가 평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.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요. 그 한마디에 면회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. 제가 누군지는 모르시겠지요?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아내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. 잘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. 그 말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. 사랑이었습니다.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. 이름도 사연도 시간도 잊은 채로요. 그날 이후 저는 면회실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. 기억을 되찾게 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. 대신 매번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아내를 대했습니다.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. 그러면 아내는 늘 같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. 간호사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. 어르신,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오지 않으세요? 그런데 어르신은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으세요?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저 사람이 저를 잊어도 괜찮습니다. 제가 저 사람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요. 어느 겨울 아내는 제 손을 잡은 채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. 면회실이 아니라 병실에서였습니다.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면회실 의자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.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았을 때 문득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. 손이 참 따뜻하네요. 저는 그 말을 평생 안고 살기로 했습니다. 그 말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. 제가 누구였는지, 어떤 남편이었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요. 지금도 수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시계를 봅니다. 면회실은 사라졌지만 그 시간은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.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그곳에서 배웠으니까요.